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지금 일본의 대한민국 백색 국가 제외 이후 지금 민주당이 하는 행보를 보면 오락가락 뒤죽박죽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여행을 가지 말자, 동경올림픽을 보이콧하자, 그리고 일본 상품 불매운동을 하자 했다가 또 한국인이 경영하는 식당에서는 먹어야 된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삭개 논란 이후 나온 반응들입니다. 자, 이 가운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민주당 속 뒤집히는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성호의 융단폭격, 일본을 오락가락하는 민주당을 융단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진성호 방송을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나경원 원내대표가 어제 회의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당에선 도쿄올림픽 보이콧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선 남북 단일팀 구성을 말하고 도대체가 모순투성이다. 자, 여당 민주당의 문화체육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당정 협의를 하겠답니다. 동경올림픽 보이콧을 하기 위해서. 아마 굉장히 강경한 분위기입니다. 동경올림픽 보이콧해야 된다. 그런데 통일부는 동경올림픽에 파견할 남북 단일팀 구성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모순인 정부 여당을 보셨습니까? 자, 나경원 원내대표의 지적입니다. 여당과 정부 일각에서 도쿄올림픽 불참, 도쿄를 여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이 올림픽 보이콧이 자칫 스포츠인의 꿈을 짓밟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해봤으면 한다. 이런 가운데 통일부는 북한 측에 도쿄올림픽에 단일팀, 남북 단일팀 구성을 제안했다고 한다. 여당에서는 보이콧을 이야기하고 정부에선 단일팀 구성을 말하고 도대체가 무슨 투성이야. 그렇습니다. 지금 동경올림픽을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스포츠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들에게 메달은 꿈입니다. 그리고 국민들한테도 메달 스토리는 아름다운 감동의 스토리입니다. 특히 저처럼 야구 팬들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의 한국 야구 금메달을 잊지 못합니다. 미국을 이기고 일본을 이기고 결승전에 쿠바를 눌렀습니다. 그때 류현진, 김광현, 양현종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선수들이 활약을 했습니다. 이승엽은 홈런을 치고 이대호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스타들은 다 그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올림픽에서 야구가 제외됐다가 동경올림픽에서는 야구가 채택됐습니다. 일본은 아시다시피 야구 광인 국가입니다. 이번에도 대한민국이 한번 금메달을 노려봐야 되는데 동경올림픽 자체를 보이콧하면 이 선수들은 그동안 닦은 기량을 어디서 국민들 앞에 보여줍니까?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건지 참 한심합니다. 또 하나 여행 문제입니다. 최재성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침략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름도 깁니다. 일본 경제 침략 대응 특별위원회 위원장. 일본 여행 금지 구역을 사실상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외교부가 이것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진도가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나는 게 하나 있다.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장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도쿄 소재 아파트를 보유한 분이 장관. 누굴까요? 아시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박영선 장관은 집이 참 많습니다. 지역구는 구로을인데 신촌에 집이 메인 베이스 캠프로 보입니다. 구로을에는 오피스텔을 얻은 것 같습니다. 남편은 남산에도 집이 있고 동경 아파트도 있습니다. 집이 도대체 몇 채입니까? 다 떠나서 동경 아파트, 이게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행 금지구역 이렇게 되면 박영선 장관 그리고 그 남편 가족들은 동경 못 갑니까? 집이 거기 있는데
이게 지금 모순투성이가 하나 둘이 아닙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도 비판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비판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정말 이런 발상을 도대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할 수 있을까 싶은 건데, 남북한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평화경제를 가지고 일본을 따라잡자, 단숨에? 여기에 대해서 나경원 원내대표는 아마 속아 웃을 일이다, 이렇게 일갈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발칙한 발상입니다. 지금 김정은은 미사일을 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하고 놀지 않겠답니다. 그런데 언제 경제협력을 합니까? 게다가 규모의 경제, 시장이 커져야 된다. 아니, 북한 주민들이 뭐 경제력이 있습니까? 북한에 기술력이 있습니까? 자나깨나 북한 포주기 걱정하시는 겁니까? 나경원 원내대표는 반도체, 바이오, 자동차 등 첨단 중공업 산업과 전혀 관계가 없는 북한과 경협이라는 너무 엉뚱한 솔루션을 가지고 나왔다. 상상 속 희망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자, 결국 일본에는 경제 침략이라며 한일전을 이야기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은 이름도 못 붙이는 홍길동 훈련이 되는 등 친북 정부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 말을 듣고 가장 부들부들 떨 사람은 누구일까요? 박영선 장관이겠죠. 정말 동경에 아파트가 있는데 이제 동경 여행 금지 시키면 못 가는 겁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아니, 동경, 그리고 일본에 경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관광이야 안 갈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반일 감정에 편승한 정책들을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떠들어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기준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오는 데 떠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일반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감정은 지금 심각합니다. 총선에는 그래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걸 노리는 게 아닌지 참 수준이 낮은 저급한 정치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박영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왜 동경에 아파트가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해서 남편이 구입했다.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사건과 관련해 사찰을 당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일본으로 갔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궤변입니다. 첫 번째, 이명박 정부 시절 BBK 사건과 관련해서 사찰을 당했는지도 의문이거니와 이게 물증이 있다면 고소를 했겠죠. 법적 처리를 했겠죠. 또 BBK 사건과 관련해서 사찰을 당해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게 됐고 일본으로 갔다. 왜 일본으로 갑니까?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미국으로 갈 수도 있고 동남아로 갈 수도 있고 중국으로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필 일본입니까? 친일파입니까? 이걸 묻고 싶은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비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것들이 바로 이런 포인트입니다. 박영선 장관의 남편이 일본에서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있죠, 물론. 그렇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이런 것조차도 반일 감정에 매몰돼서 비판받아 마땅한 일로 지금 치부되는 것 같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이것조차도 지금 일본과 관련된 거라면 말도 못한답니다. 이게 정상적인 국가입니까? 문제입니다. 자, 당시에 박영선 후보자는 일본 아파트를 살 때 일본 은행으로부터 대체받았다고 했습니다. 60, 70%를 일본 은행으로부터. 이것도 지금 기준으로 하면 문제 아닙니까? 어쨌든 모든 것이 다 뒤죽박죽 엉망진창입니다. 모순투성입니다. 그렇지만 이 반일 감정 속에서 박영선 장관은 속으로 찔리는 데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기야 뭐 그런 사람이면 장관 안 했겠죠. 어쨌든 민주당은 지금 자기 꾀 속아 넘어갔는지 자기 모순에 빠져 있습니다. 제발 이성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